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전북과 대구의 K리그1 3라운드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전북은 시즌 초반 좌우 측면 조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기를 측면에 배치하면서 이승기와 한교원을 좌우 측면에 배치하고 김보경을 중원에 기용하거나 한교원을 왼쪽, 김보경을 오른쪽에 배치할 때도 있었고, 무릴로가 선발로 출장하면 무릴로와 한교원이 좌우 측면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무릴로와 한교원이 선발로 출장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달라진 점은 중원에 이승기, 손준호, 쿠니모토가 배치되면서 김보경이 시즌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선발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구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대구는 팀의 핵심 선수인 세징야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세징야의 공백은 고재현이 메워줬는데요. 고재현이 선발 출장하면서 나타났던 특징은 세징야가 선발로 나왔을 때 22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 때문에 오른쪽에 정승원이 아니라 21살의 황태현이 출전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고재현 또한 21살이기 때문에 대구는 정승원을 선발로 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명확했는데, 대구는 기본적으로 전북의 공격력이 강한 만큼 모든 선수가 수비라인으로 내려가서 5-4-1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고 굉장히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북이 대구의 단단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대구가 전북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날카로운 역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구는 5-4-1 전형을 만들고 단단한 수비라인을 구축했는데, 선수 간의 간격을 좁게 유지하면서 훌륭한 수비라인을 형성했기 때문에 전북이 대구의 수비라인 안으로 볼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대구의 수비라인 안의 공간이 굉장히 좁았던 만큼 전북이 수비라인 안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대구 선수들이 곧바로 전북의 공격수들을 둘러싸면서 볼을 빼앗아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전북에게 아쉬웠던 점은 전반전 내내 대구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좌우 측면 공격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먼저 왼쪽 측면을 살펴보면 전북은 공격 상황에서 김진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기보다 이승기가 전진했을 때 중앙으로 들어와서 대구의 역습에 대비하거나 공격에 가담할 때도 중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김진수가 볼을 몰고 중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때 문제는 무릴로 또한 중앙으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릴로와 김진수가 모두 중앙으로 움직이면 전북이 측면 공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의 수비는 중앙으로 밀집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무릴로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데 김진수 또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은 측면으로 뛰어나가주는 선수가 부족한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반대편 측면을 살펴보면 이용 또한 김진수처럼 중앙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만 왼쪽과 다른 점은 한교원이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데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용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대구의 수비를 중앙으로 유도하면 한교원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경기를 봐도 이용이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대구의 수비가 중앙에 밀집하면 한교원이 측면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쉬웠던 건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는 한교원이 아니라 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교원이 측면에서 볼을 받아도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구의 수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고, 전반전에 있었던 전북의 가장 결정적인 찬스도 이용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조규성의 슈팅으로 연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이 좌우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대구의 수비는 좌우 측면으로 분산되지 않고 중앙에 좀 더 밀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북은 전반전 내내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는데요. 그만큼 측면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전북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역습 상황에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구는 최전방에 있는 에드가에게 볼을 보내주고 에드가가 볼을 소유해줄 때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뛰어나가는 것이 지난 시즌부터 보여줬던 역습 패턴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에드가에게 볼을 보내주고 좌우 측면에 있는 김대원과 고재현이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이번 경기에서 세징야의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드가가 전방에서 볼을 경합해주면 세징야가 빠르게 에드가 주변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아주고 세징야가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대구의 가장 위협적인 역습 패턴이었는데, 세징야가 없기 때문에 에드가가 볼을 잡아도 주변에 볼을 건네줄 선수가 없었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볼을 받아도 전방으로 보내주는 패스가 굉장히 부정확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에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공격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병근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중원에서 좀 더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츠바사, 그리고 전방에서 좀 더 정교한 공격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을 투입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1분 만에 대구는 실점을 허용합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대안이 볼을 지켜내는데 실패했고 전북이 볼을 빼앗아서 중앙에 있는 무릴로에게 연결했는데요. 여기서 대구는 공격을 나가는 과정에서 볼을 빼앗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때 무릴로가 홍정훈과 정승원을 모두 따돌리는 엄청난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면서 무릴로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내내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 입장에서는 천금 같은 선제골이었고 대구는 경기 내내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이 결국에는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사실 대안을 투입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대구는 공격력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단단했던 수비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른쪽 측면 수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후반전에는 수비 상황에서 대안이나 에드가가 오른쪽 측면에 있을 때가 많았는데 이때 대안이나 에드가가 측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지 못하면서 측면에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김진수가 편안하게 볼을 몰고 올라갔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김진수가 볼을 몰고 올라갈 때 에드가가 수비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김진수가 여유롭게 볼을 몰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측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윙백이 올라오거나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이때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거나 중원이 헐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김진수가 올라왔을 때 에드가의 수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앙 미드필더인 츠바사와 김선민이 측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보여줬던 대구의 견고한 수비 전형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결국 전북은 대구의 부실한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면서 또다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윙백 정승원이 무릴로를 따라가면서 김진수에게 공간이 발생했는데 에드가가 낮은 지역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서 김진수가 편안하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수의 정확한 크로스를 쿠니모토가 머리에 맞추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최영은 골키퍼가 쿠니모토의 슈팅을 막아냈지만 튀어나온 볼을 조규성이 달려들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구의 수비가 후반전에 무너지면서 전북이 2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전북은 전반전에 어렵게 풀어나가던 경기를 2대0으로 만들면서 구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K리그 개막 후 3연승이라는 좋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대구는 세징야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89분과 93분 경기가 끝나기 전에 기록한 단 2번의 슈팅을 제외하면 경기 내내 단 한 차례도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고 개막 후 3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시즌 초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북과 최근 부진한 흐름에 있는 대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